오늘은 가장 개인적인 영화로 가장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봉준호 감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1969년 대구 봉덕동에서 사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60년대 국정 홍보 영화를 만들던 국립영화제작소의 미술실장이었죠. 특히 무대 디자인이나 당시 영화에 쓰인 자막 서체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로 유명한 소설가 박태원의 딸입니다. 가족력이 이러하니 스티븐 스필버그처럼 어릴 때부터 집에 있는 캠코더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전설 하나쯤은 있을 법도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의외로 평범했습니다. 그의 누나는 한 인터뷰에서 동생은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었지만 조용하고 느려서 특별히 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라고 묘사했죠. 정말 끼가 없었는지 그냥 누나와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였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당시 구하기 어려웠던 각종 해외 영화 잡지들을 아버지 덕분에 곁에 쌓아두고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어린 시절 그의 장래희망이 영화감독으로 굳어진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황금종려상 수상 시 봉 감독은 저는 12살의 나이에 영화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은 소심하고 어리숙한 영화광이었습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잠실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그는 1988년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영화학과나 미술학과를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는 사회학과를 선택합니다. 건축미술학과를 나온 이장호 감독, 경영학과를 나온 배창호 감독을 보면서 굳이 영화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영화감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사회학과 재학 중 교내신문인 연세춘추에 연돌이와 새순이라는 4컷 만화를 연재하기도 했는데 그중 등록금 인상에도 개선되지 않은 학사행정을 비꼬는 내용, 시국과 관련해 제적을 당했다가 복학한 학생 이야기 등 사회학도로서 봉준호 감독다운 에피소드를 담았습니다. 졸업 후 그는 영화진흥원 산하에 있는 한국영화아카데미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곳은 소수 정예 인원을 선발하여 전문 영화인으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경쟁률이 20대 1일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이죠. 도둑들의 최동훈 감독, 하녀의 임상수 감독도 이곳 출신입니다. 봉 감독은 이곳에서 연출한 지리멸렬로 한국 단편 영화계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되는데 그는 이 영화로 밴쿠버 국제영화제와 이듬해 홍콩 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으며 화려하게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현재 그의 아내인 정선영 씨가 지리멸렬의 편집 스태프로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영화인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그는 졸업 후 충무로에서 조감독으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MBC 스페셜에 출연했을 때 조감독 생활 1년 10개월 동안 420만 원을 벌었다. 친구들이 쌀을 갖다 줄 정도로 어려웠다고 당시 생활고를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힘든 조감독 시절 그는 사이더스의 차승재 대표를 만나게 되는데 차 대표는 당시 영화계의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이더스의 전신인 우노필름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김성수의 비트, 태양은 없다, 허진호의 8월의 크리스마스 등을 제작하여 범상치 않은 선구안을 선보였던 인물이죠. 그는 한국영화 아카데미 졸업생 중 똘똘한 친구들만 모아 오피스텔에 합숙을 시켜가며 키웠는데 오피스텔 아카데미 최고 아웃풋이 봉준호와 최동훈이었습니다. 봉 감독은 당시 천재 신인 소리를 듣던 유망주였는데 글재주가 좋아 팀 내 각색가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차 대표도 쟤는 꼭 감독 데뷔를 시켜줘야겠다 싶어 시나리오를 하나 써와보라고 했는데 봉 감독이 그때 꺼내온 것이 바로 플란다스의 개였죠. 차 대표는 읽자마자 아 요건 망하겠구나 촉이 왔지만 그간의 기여도를 생각해 제작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투자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차 대표는 당시 사이더스가 제작 중이던 충무로 최고의 기대작 화상고를 이용해 투자를 받아냅니다. 화상고에 투자하고 싶으면 플란다스에게도 같이 사야 된다는 식의 끼워팔기 전략이었죠. 봉 감독은 플란다스의 개 제작 전 아내에게 1년만 주면 이 고생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라며 선언 아닌 선언을 했고 아내도 못 먹어도 고라며 적극 지지했지만 결과는 원고조차 못 외치고 끝나버렸죠. 봉준호는 왜 이런 영화를 찍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 시사회 때 영화가 끝나기 전에
자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뛰쳐나왔다. 너무 외롭고 창피했다. 라며 당시 상황을 해상했습니다. 비록 데뷔작은 깨끗하게 망쳤지만 어차피 저예산이었고 몇 년 후 봉준호가 살인의 추억으로 사이더스의 구세주로 등극하면서 결과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었죠. 하지만 살인의 추억도 그 시작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데뷔작을 시원하게 말아먹고도 여전히 천재 신인 감독 소리를 들었지만 이번에도 망하면 재기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참고로 당시 똑같이 천재 신인 소리를 듣다가 데뷔작 지구를 지켜라를 말아먹은 장준환 감독은 다음 영화인 화이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시나리오는 그래서 범인이 누군데 몰라 라는 식의 스토리였던지라 캐스팅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봉준호의 손을 잡아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송강호였습니다. 당시의 송강호는 넘버3의 명품 조연으로 시작해 쉬리, 반치광과 JSA 등 소위 대박 영화에 연달아 출연하면서 그야말로 충무로 대세 스타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송강호가 데뷔작을 말아먹은 병아리 감독의 애매한 시나리오에 오케이를 한 것이죠. 역시 본 감독의 잠재력을 알아본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송과 봉의 만남이 살인의 추억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송강호가 넘버3를 찍고 있었을 때쯤, 즉 아직은 충무로에서 자리를 찾고 있을 때쯤 봉준호가 다른 영화의 연출 부인데 한번 뵙고 싶다라며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송강호도 그때 당시에는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두루두루 인사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났다고 하죠. 짧은 미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송강호에게 삐삐가 왔습니다. 공중전화에서 음성 메시지를 재생해 듣는데 본 감독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은 연이 안 되지만 당신과 언젠가는 꼭 좋은 기회에 만나서 함께 작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송강호는 전화기를 내려놓는데 웃음이 나더라. 이 양반은 앞으로 나와 만나게 될진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6년 후 본 감독이 살인의 추억 출연건으로 송강호에게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의 역사적인 콤비가 막을 올리게 됩니다. 그 후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살인의 추억은 대박을 터뜨렸고 2006년에는 괴물로 인연을 이어가면서 천만 감독, 천만 배우로 거듭나게 됩니다. 2009년에 연출한 마더는 청불 딱지가 붙기도 했고 특유의 그로테스크한 분위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청룡영화제 작품상, 미국 민헨 비평가협회 등에서 총 10개의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거둬들인 영화입니다. 소금쟁이 박평식도 디테일의 고수가 서늘하게 후벼낸 모성의 추억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본 감독은 이 영화를 기점으로 예술영화와 오락영화의 경계에 서 있는 독특한 감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후 2013년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 제작비인 437억을 투입해 만들어진 설국열차로 한국 영화의 영역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큰 공헌을 합니다. 2017년 옥자로는 넷플릭스 최초로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하여 당시 스트리밍 서비스 영화로는 전례 없이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죠. 그리고 2020년 기생충으로 전 세계 1965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아직 개봉 중이고 내년 초까지 이탈리아, 브라질, 로마니아, 네덜란드 등 총 20개국에서 개봉이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최종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비영어 영화로 역대 최고 기록인 와호장룡의 약 2,512억 원을 넘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과거 한 인터뷰에서 본 감독은 어린 시절 아카데미라는 동네 극장에서 영화를 봤던 일화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릴 적 동네 꼬마는 40년 후 아카데미라는 동네 시상식에서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상상은 했을까요? 앞으로 40년, 봉준호 감독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헐레벌떡 뉴스 구독하시고 재밌고 유익한 정보 받아가세요.